폴란드 공군에 납품한 FA-50 게필러 1, 2호기가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현지에서 공식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FA-50 뒤에 붙은 용어인 GF는 게필러의 약자로 틈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항공기는 계약 체결 후 양산을 거쳐 인도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필러란 이름으로 1차 물량이 신속히 제공되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와 FA-50 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단 10개월 만에 첫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전투기 계약부터 납품까지 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빠른 속도로 폴란드 정부 역시 한국의 빠른 납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이번 폴란드의 FA-50 비행은 그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의 국산 항공기의 존재감을 본격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A-50에 대해 긴가민가하는 반응이었던 폴란드 시민들도 이날 FA-50이 멋진 비행으로 폴란드 하늘에 나타나자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였죠. 8월 15일 진행된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는 총 90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습니다. 폴란드 F-16C 호크, 미투 헬기, M346 훈련기, 보잉 737, G550 걸프스트림, C-130 수송기, M28 브리자, PZL-130 오를릭, AW-149 헬기, S-70I 블랙호크, 수호-22 M4 등을 선보였는데 그중 단연 하이라이트는 FA-50 GF 2대의 첫 비행 성공이었습니다. 폴란드에 보낸 FA-50은 2대인데 왜 3대가 비행하냐 의아해하시겠지만 앞에 나선 기체는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로 함께 편대를 이루어 비행한 후 미그 전투기가 편대를 이탈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폴란드 공군의 항공체계가 자연스럽게 FA-50으로 교체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폴란드 매체 프로탈로 브로니는 공중돌파 퍼레이드 폴란드 공군의 과거와 미래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폴란드 공군은 소비에트 플랫폼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기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예로 며칠 전 한국에서 인도된 최초의 전투기 FA-50 GF2대와 그들이 교체할 러시아 미그-29가 현대에서 이탈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소련 무기 체계에서 현대화된 서방 무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에게 동방의 강력한 방산 강국인 한국은 최대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과거 전투기 원조를 봤던 한국이 국산 항공기로 유럽의 하늘을 날며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새롭게 썼다면서 전 세계 66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카이의 후속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폴란드 공군의 항공 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각종 한국산 무기들을 볼 수 있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보는 내내 하도 국뽕이 차올라 이날 전국의 주모들이 야근했다는 썰이 돌 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유럽 폴란드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어색하면서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비단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었는데요. 해외 매체들 역시 폴란드에서 선보인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였습니다. CNN은 나토 국가와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벨로루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였다.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무기들을 대거 구입하기로 한 폴란드의 계획이 모두 이행된다면 폴란드는 EU와 나토의 유럽 군사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프랑스보다 더 많은 전차,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호주 ABC 뉴스는 폴란드가 이미 무기 구매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구입했다. 이 거대한 현대화의 목표는 폴란드 군대를 장비하고 아무도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않는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폴란드 군인들은 결코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는 폴란드의 중요한 파트너였던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이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되었고 이 자리를 오랜 파트너인 미국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국 한국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유럽 매체 발칸니 사이트는 한국에서 도입한 첨단화된 무기들을 선보인 사상 최대 퍼레이드를 통해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10월 15일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무기 도입은 국가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에 이는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정부가 그러한데요. 현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른 납기에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도입이 늦어지게 된다면 추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 자칫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에 빠른 납기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죠.
것이죠. 또한 납기가 늦어지게 되면 애써 어렵게 세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때로는 집권 정부에 따라 방산 무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FA-50을 도입했던 필리핀에서 전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도적인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 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자 대선 후보인 프라보어 역시 고의적으로 KF-21에 대한 미납금을 지연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인도한 K2 전차 28대, K9 자주포 48문, FA-50 2대, 천무 다연장 로켓 2대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있어 복덩이와 다름없는 것이죠. 한편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납기 일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날 폴란드 상공에서는 미 공군의 F-35 2기가 비행했을 뿐 폴란드가 그토록 바라던 자국의 F-35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에 따르면 2019년 미 정부 승인 발표 이후 2017년에 인도받기로 한 F-35는 원래 계획보다 더 늦게 인도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현재 테크놀로지 리프레시 3 또는 TR3로 알려진 F-35 업그레이드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TR3를 장착한 새로 제작된 F-35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TR3는 F-35에 더 나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메모리 및 처리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프로그램 이름으로, 로키드 마틴 CEO인 제임스 타이클레는 지난달 TR3의 소프트웨어와 전투기의 새로운 하드웨어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폴란드 일각에서는 한국 KF-21의 공동 개발을 통해 4.5세대 주력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빠른 납기 장점뿐만 아니라 항공기 특성상 기체 도입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기에 폴란드에 구축된 카이 MRO 센터에서 FA-50과 KF-21의 운용 통합을 추진해 더 낮은 비용과 높은 가동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7월 카이는 폴란드 기지사무소를 개소했는데요. 이번 기지사무소는 단순하게 FA-50 수출 지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항공기 수명 주기의 70%를 차지하는 후속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야심이 깔려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는 납품 이후 보통 30년을 운용한다며 항공기 가격이 30이면 MRO만 70일 정도로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은 고부가 가치라고 말했는데요. 폴란드 FA-50 수출 실적이 3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후속 사업은 70억 달러, 우리 돈 9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한편 FA-50의 대규모 수출과 KF-21의 순조로운 개발이 진행 중인 카이에 최근 예상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국내 한 언론사 기자는 KF-21의 양산 가격이 대당 880억 원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비싸다는 보도를 낸 것인데요. 기자는 방사청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지난 2월 산출한 KF-21 한 대당 가격은 890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는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40대 등 160대 양산을 감안한 순수 기체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보다 성능이 좋다는 미국 F-35A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7천만 달러대에 안착했다고 하였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자가 언급한 F-35 대당 7천만 달러는 올해 1월 3일 외신을 통해 첫 보도된 로키드 마틴 대변인의 발언에서 F-35A가 대당 7,020만에서 6,99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가격은 항공기 기체 가격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F-35 전투기는 엔진 포함 비용과 서비스 비용이 별도라 미 안보 협력국과 가격 협상을 해야 합니다. 엔진과 장착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은 92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의 가격에는 전투기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파일럿 훈련 비용, 예비 부품 및 무장 가격이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 그리고 순수하게 기체 가격만을 따지는 유닛 코스트가 있는데요. 일례로 인도 정부가 발표한 라팔의 유닛 코스트는 1억 500만 달러, 한화 1,403억 8,500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지만 프로그램 코스트는 대당 3천억 원 이상 육박하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KF-21과 F-35 두 기종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면 엔진이 포함된 동일한 조건에서 도입 단가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KF-21은 일정 시간에 걸친 적은 계획량의 생산을 추진하는 저율초도 생산 품목이고, F-35는 생산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규모의 경제를 이룬 기체라는 사실을 배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KF-21 개발 당시 양산 단가 목표는 대당 6,500만 달러 아래로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달러 환율 기준 720억쯤이고 현재 환율로 치면 870억 정도인데요. 그러니 거론되고 있는 890억이면 목표에서 약간 초과된 금액일 뿐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양산 및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위해 카이와 한국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애써야 할 때이고 국민들의 비판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죠.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까이던 K2 블랙팬서와 FA50 전투기가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2년 전 넷상에서 누군가 K2와 FA50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주변 인근 정신의학과를 소개해 주었겠죠. 그만큼 현실성이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K2와 FA50의 개발이 신의 한 수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된다고 믿으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판에도 된다고 믿으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술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도 대한민국 보람에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리얼리즘입니다. 저는 폴란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형들, 꿈은 꿀 수 있잖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